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18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제한된 범위의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시 떠올려야 해서 잠시 기억을 되살리고 올게요. 자, 이차함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 다시 말하면 2차식이 들어있는 함수꼴이라고 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를 이렇게 x-p의 제곱 플러스 q꼴로 꼭지점이 드러나게 변형시켜서 문제를 푸는 방법까지 배웠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갈 건데요. 무엇을 할 거냐면 이차함수의 범위에 제한을 줄 거예요. 어떻게 제한을 줄 거냐면 x값의 범위가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요 범위에서만 의미가 있을 때 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부터 다시 되살려 볼게요. 자, A가 양수인 경우 어떻게 생겼다고 했었죠? 맞아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 형태라고 했었고 여기가 P, Q였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죠? 그죠? 위로 볼록인 형태였고 요 꼭지점이 P, Q 형태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때 첫 번째 경우는 뭐부터 생각해 볼 거냐면 알파랑 베타가 어떤 경우라고 생각해 볼 거냐면요. 이 꼭지점을 포함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말하면 x값의 알파에 해당하는 점이 요쪽이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점이 요쪽, 요렇게 베타, 요렇게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요. 꼭지점을 포함하게 요쪽이 알파, 요쪽이 베타, 요렇게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경우에 원래 주어진 함수 요 2차 함수를 뭐라고 넣을 거냐면요. 함수는 원래 펑션의 약자 f를 써서 f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f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함수를 fx라고 할 때 여기서 그런 함수 값을 우리는 뭐뭐뭐 비교할 수 있냐면 f 알파 값도 구해볼 수 있을 거고 fp 값도 구해볼 수 있을 거고 F 베타 값도 구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 값을 각각 비교해 보셔야 하는데 당연한 말이겠지만 아래로 볼록한 함수의 최소값은 요 꼭지점이죠. 그래서 최소값은 무조건 요 꼭지점에서 가질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최대값을 비교할 때는 무엇을 살펴보셔야 하냐면요. 맞아요. 여기 있는 요 알파를 넣었을 때의 값과 베타를 넣었을 때의 값을 각각 살펴보신 다음에 그 중에 더 큰 값을 최대값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반대의 경우 위로 볼록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 꼭지점에서요. 똑같이 세 개 값을 비교할 거예요. F 알파, FP, 그 다음에 F 베타. 이렇게 총 세 가지 값을 비교한 다음에 당연히 우리는 이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 건 알고 있고요. 최소값은 요 F 알파랑 F 베타를 두 개를 구해봐서 어느 게 더 작은지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거냐면 요런 상황이 아니라 아래로 볼록이랑 위로 볼록인 상황이긴 한데 알파랑 베타가 한쪽에 치우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여기가 P, Q예요. 그런데 알파, 베타가 어디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알파도 이쪽, 베타도 이쪽. 이렇게 있는 경우. 그때는 바로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꼭지점과 상관없는 두 점일 경우에는 꼭지점을 끼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최소, 둘 중에 하나가 최대가 될 겁니다. 자, 이거 거꾸로 이렇게 위로 볼록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기가 P, Q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정의역이 만약에 여기서가 알파, 여기가 베타였다고 하면 그때 각각 함수값을 구했을 때 F알파랑 F베타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게 최대, 둘 중에 작은 게 최소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정리된 내용이 교과서에는 여기 실려 있어요. 자, 제한된 범위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요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 꼭지점이 최소 또는 최대가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그 나머지 양끝값을 비교해 봐가지고 둘 중에 큰 게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요. 이렇게 양끝값을 비교해 봐서 둘 중에 작은 게 최소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냥 이 각각의 양끝값을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예제 2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을 보시면 x의 값이 1부터 4까지 사이에서 의미 있을 때 이차 함수 요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해봤지만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완전제곱식부터 만들어야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완전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이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꼴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x를 보시면 요거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까지 쓰시고, 자, 요 마이너스 4는 앞에 있는 2와 곱해져서 어떻게 되죠? 그쵸? 마이너스 8 플러스 5. 그래서 완전제곱 만들면 x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오호라.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럼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려질 예정이냐면요. 자, 2,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꼭지점으로 이렇게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요런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쵸? 1일 때 어떤 값을 갖는지, 그 다음에 4일 때 어떤 값을 갖는지가 궁금하죠. 그래서 각각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쵸? 1일 때 어떤 값을 갖는지 한번 대입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4일 때 어떤 값을 갖는지를 한번 대입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할 때, 자, fx가 2의 x-2의 제곱 마이너스 3꼴이었는데, 여기에 1 대입하면 값이 얼마가 되죠? 맞아요. 2 빼기 3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되는군요. 그 다음에 여기다 4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네. 8 빼기 3이 되어서 5가 되겠네요. 5호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알아봤냐면 일단 최소값은 구할 것도 없어요.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최소값이 될 거고 이쪽 양끝값을 구해봤는데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인 게 확인이 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 거다. 최소값은 고민할 필요 없이 꼭지점의 좌표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최대값은 양끝값, 구간의 양끝값을 구해봤더니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5가 되어서 최대값은 5가 되겠다라는 걸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거 그래프를 매번 이렇게 그릴 필요도 사실상 없어요. 그래프 안 그리고 사실 양끝값을 대입만 해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값 확인한 다음에 양끝값을 대입해서 즉 구간의 양끝값인 요 1이랑 4를 대입해가지고 그 함수값을 구해봐서 최대와 최소값을 각각 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수업 시간에 아래로 볼록한 함수, 위로 볼록한 함수, 다양한 함수에 대해서 많이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안녕.